안녕하세요. 저는 IDK 스퀘어드의 장보우 선임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교육 데이터 플랫폼에 LMS로부터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하는 전체적인 ETL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동영상 자막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 동영상 자막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교육 동영상의 자막 텍스트로부터 각 동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스킬, 주제, 사례 등의 키워드 혹은 키프레이즈를 추출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키워드를 뽑는 게 가장 퀄리티가 높겠지만 몇천 개나 되는 영상을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컴퓨터를 시키도록 합시다. 근데 컴퓨터를 시키기 전에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천입니다. 각 학습 동영상마다 스킬, 사례 등 키워드가 있으면 기존에 어떤 사람이 수강한 콘텐츠와 유사한 학습 콘텐츠를 찾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인데요. 어떤 사람이 습득하고자 하는 스킬명을 검색했을 때 알맞은 동영상 강의를 검색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추천에도 검색에도 결국은 개별 영상이 전수하고자 하는 스킬, 또 지식 정보인 콘텐츠 메타가 필요할 텐데요. 이 콘텐츠 메타 생성의 출발점이 바로 키워드 추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대략 알겠으니 이제 키워드 추출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작업할 동영상 문서들은 한국어 텍스트라서 나름 한국어로 키워드 추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형태소 분석, 코엔엘파이, 토크나이저, 문서 요약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텍스트 준비, 토큰화, 키워드 추출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이 될 자막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교육 동영상 플랫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동영상 자막을 텍스트 혹은 SRT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영상 아이디, 시작 시간, 마침 시간, 텍스트 등의 내용을 담은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문장이 하나의 로우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각 동영상마다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전처리인데요. 자막 텍스트는 한번 검수를 마친 데이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틀린 문장이 크게 없고 따라서 대소문자나 특수문자 등의 처리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처리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데이터에서 키워드 후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동영상 자막 텍스트를 토크나이즈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코엔엘파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불용어 처리도 할 겸 명사만 남겼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결과가 이상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주로 암호화폐 머신러닝 이런 새로운 기술명, 얀 르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명, 아마존 고, 하트카운트와 같은 서비스명, 그리고 IDK 스퀘어드 같은 회사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자세히 보자면 암호화폐의 경우 암호 그리고 화폐 두 개의 일반 명사로 나뉘고 얀 르쿤의 경우는 얀, 르, 쿤 단어 하나하나가 고유 명사로 쪼개졌습니다. 아마존 고의 경우는 아마라는 일반 부사, 존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뭐뭐하고 할 때의 연결 어미가 되어서 아예 단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토크나이징의 목적은 키워드 후보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분리가 막 되어서 나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키워드 후보 목록에 하나의 후보로 있어야 할 것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코엔엘파이 중에서도 맥캡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이 라이브러리 사전에 사용자 사전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사, 서비스, 기술, 인물명 등을 고유명사로 등록을 해주었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사내 교육 플랫폼의 학습 동영상을 다루는 거다 보니 직급명이나 회사에서 진행한 행사명 등의 단어는 별도로 등록을 해주었을 때 더 납득할 만한 키워드 후보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사전을 추가하실 때는 등록한 단어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막 텍스트에는 사실 외국어나 한자, 숫자, 그리고 오탈자나 미처 사전에 추가하지 못한 이름들로 인한 언노운 토큰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토큰들도 키워드 후보로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키워드 후보들을 가지고 드디어 키워드 추출로 넘어갑니다. 키워드 추출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앞서 생성한 후보들에 대해 TF-IDF 스코어를 계산해서 최종 키워드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하실 텐데요. TF-IDF는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안에서 몇 번이나 출현하는가를 다루는 TF, 턴 프리퀀시, 그리고 다큐먼트 프리퀀시, 즉 전체 문서 중에 몇 개의 문서에서 그 단어가 출현하는가 두 개를 가지고 생성한 매트릭인데요. 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문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스코어링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TF-IDF에서 추출된 키워드가 실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스킬 사전을 따로 만들고 사전에 등재된 키워드와 키프레이즈에 대한 불리언 매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I, 경영 등 다양한 강의 도메인에 대하여 각각 스킬 사전을 생성하였고요. 스킬 사전의 경우 사람이 신규 어휘를 꾸준히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언노운 토큰을 대상으로 TF-IDF 점수를 계산해서 퍼시블 스킬 키워드 목록을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스킬 사전을 기반으로 하되 띄어쓰기나 조사 변형 등 다양한 언어 습관을 고려하여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띄어쓰기 활용 사례라는 공식 텀이 있다고 할 때 띄어쓰기가 없는 AI 활용 사례, AI의 활용 사례,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은 하나의 키워드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 준비로부터 토크나이즈 키워드 추출 과정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문장을 긁어와서 하나의 강의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특수문자는 모두 제거하고 영문의 경우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등의 전처리를 마친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키워드 후보 추출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토큰화 해준 다음에 명사 및 영어 언노운 토큰들을 추려낸 것이고요. 사용자 사전을 추가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형태소 분석, 백업 월드 등의 기술명이 하나의 토큰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텍스트 마이닝, 형태소 분석, back of words로 분리되어서 나왔을 겁니다. 원한다면 기관명에 해당하는 땡땡 대학교는 사용자 사전에 등록을 해서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강의 도메인별로 생성한 공식 키워드 사전을 사용해 키워드 후보들을 대상으로 최종 키워드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쓰여진 글씨들이 키워드에 해당하는데요. 위쪽에 형태소 분석의 경우는 기존에는 형태소를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단어로 잡혀 있었지만 저희가 다양한 언어 습관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듯 형태소의 분석, 형태소를 분석 등의 어구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셀 때 포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단어가 TF-IDF 점수가 높다면 공식 키워드 사전에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머신러닝의 이해와 실습 중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제목을 가진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과 설명만 가지고는 머신러닝, ML, 영어로 써인 머신 러닝, 텍스트 마이닝 정도의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한다면 텍스트 마이닝, 형태소 분석, TF-IDF, 백오버월즈 같은 지식명뿐만 아니라 꼬꼬마, 트위터, 코모란, NLTK 같은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름으로도 해당 강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고유명사나 내부 용어들을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는 텍스트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준비한 텍스트를 토크나이즈하여 키워드 후보를 도출합니다. 이 키워드 후보와 강의 도메인별 스킬 내용이 담긴 공식 키워드 사전을 활용하여서 공식 용어와 다양한 언어 습관으로 인한 변형들을 고려하여 최종 키워드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 동영상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 봤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 꼭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 기반으로 학습 내역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플랫폼 사용자들이 어떤 스킬, 어떤 토픽을 선호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벤트나 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이 키워드들을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몇 명이 몇 시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몇 점의 만족도를 부여했습니다. 같은 건수 중심의 보고가 아니라 난이도와 같은 동영상 메타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스킬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숙련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킬 기반의 교육 콘텐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LMS 플랫폼들은 강의 요약, 강의 제목, 강사 이름 정도의 수준에서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확률적 경사강 혹은 키워드 추출 등의 구체적인 스킬, 사례 이름 등이 검색어로 들어오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 동영상 자막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검색 결과도 제공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추천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콘텐츠와 비슷한 동영상을 찾는 콘텐트 베이스드 협업 필터링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앞서 구다빈 선임의 발표 내용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인풋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링크드인 러닝에서 코스 간 유사도를 사용해 코스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것을 모델 인풋으로 사용을 했더니 잘 작동을 하더라 하는 선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도메인별로 스킬을 뽑아서 만들었던 공식 키워드 사전 기억하시나요? 그 스킬 용어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우수 여부 등 스킬 간 관계를 정의한 논리지 그래프를 만들면 특정 스킬에 대한 동영상 커리큘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 교육 플랫폼의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스킬이나 토픽 키워드를 뽑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스킬 용어집이 동영상의 키워드 추출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의 강의 학습 내역,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보고 이 직원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직원의 스킬 메타를 생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LMS 플랫폼 밖으로 시야를 확장하자면 교육은 결국 사람이 어떤 기술을 새롭게 배우고 또 숙련되어서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인 공고나 이력서 등에서도 스킬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뽑은 스킬 키워드를 가지는 교육 영상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일과 교육,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로 스킬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